네, 안녕하십니까. 새아빠입니다. 야, 출근길입니다. 예, 영상도 오랜만에 올린다, 그죠? 저번 달에 모빅 아카데미 한 달,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, 그거 좀 듣고, 오고, 어,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. 근데, 요즘 거의 한 7, 8개월, 9개월, 1년 가까이 모빅 가격이 쭉 미끄러지니까, 주의 반응도 별로 안 좋아요. 주에 제가 이 모백 이야기 했던 친구들하고 몇 병이 있는데,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몇 개 샀다가 L뱅크로 옮겨보고 이러면서, 그때 락업인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잠깐 올랐을 때 잠깐 나를 눈이 바짝바짝거리면서 보고 물어보던 친구도 요즘 시큰둥하고, 좀 뭐라 그래야, 좀 째려본다 그래야 되나. 약간 그렇고, 또 처음에 모빅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모빅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재밌게 듣고 그러면서 곧 살 것 같이, 그때 비트코인 세계하고 또 비트코인 오태무 작가님 그 투자 바이블 책도 빌려주고 했던데, 처음에는 바닥바닥하게 듣다가 가격이 계속 미끄러지니까 시큰둥해요. 시큰둥하면서 아이고, 본인은 이제 주식도 다른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흘려듣더라고,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.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크게 귀 기울이지 않더라고.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 화제를 자꾸 바꾸는 거야, 다른 이야기로. 자기도 좀 듣기 싫어하는 거죠. 저도 똑같지만 사람이 참 가격에 반응을 많이 하는구나,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를 계속 더 하게 되고.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다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찐맛 없어요, 이야기하면서도. 그래서 모빅도 가격이 이렇게 쭉 미끄러지고 하면서 왜 그럴까, 이런 생각도 해보면 뻔하죠. 이게 처음에 에어드랍을 많이 받던 분들께서 많이 내놓으시고 락업도 많이 하고 하긴 했지만, 그 중에 또 다수는 또 많이 이제 시장에 내놓으시고 하는 거니까,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더 내놓고, 또 불안하니까 더 내놓고,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내놓고,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미끄러지고 있는데, 그럼 처음에는 왜 그렇게 올랐느냐, 처음에는 그렇게 왜 이렇게 막 올랐느냐,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잖아요. 관악산에 올라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부대 커피라든지 그러다가 또 잠시 있다가 또 계룡산에서 하고, 또 잠시 있다 제주도에서 에어드랍하고, 또 호주에서 하고, 그걸 갔다 와서는 또 레이번 판매에 또 쓰이고, 또 소고기 판매에 또 어떻게 또 하고, CU라든지 1년의 행사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었거든요. 이게 자꾸 떨어지네. 이어붙이도 떨어지고, 여기부터 안 된다. 이거 다른 방안을 연구해 봐야겠다.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 쭉 따라가니까 사람들한테 막 신선한 충격들을 계속 주는 와중이었기 때문에,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생각들만 막 하니까 가격들이 이제 빠르게 형성되고 빠르게 오르고 막 이랬던 거 같고, 그러면서 또 거래소도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. 근데 이제 그게 딱 정체 구간이 되고, 이제 더 이상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크게 막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, 또 더군다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터치를 했다가 또 쭉 내려오고 가격이 헤매고 이러는 와중에 모빅도 아직까지 불안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
복합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쭉 미끄러지는데 또 보면 천천히 미끄러지죠. 그죠?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름 새, 한 달 새, 그냥 60%, 70% 그냥 박살나잖아요. 모빅은 근데 쭉 미끄러지는데 천천히 미끄러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이제 계속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내놓는 거죠. 긴가민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도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막 수만 개씩 수천 개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크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신기하다라는 것 외에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좀 안다 그래도 큰 가치를 못 느꼈던 사람들이 근데 가격을 이렇게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냈잖아요. 거래소가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1000개씩 몇천 개씩 피자에다 팔아먹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격이 또 올라갔다가 소수니까 다수가 아니고 소수니까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또 폭락을 했다가 폭락을 하면서 주에 쭉 더 알려지고 하면서 또 이거 그 다음 챕터에 있던 사람들이 확 몰려들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사람들 또한 또 크게 준비가 많이 됐다고 보기 힘드니까 조금 약간 충격이 오면 확 쏟아내고 그러다가 이제 2세대 3세대 거치면서 진짜 좀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이 좀 홀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챕터에서 잡게 되면서 또 그 다음 가격대를 형성되고 약간 더 탄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밤감기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들의 시장의 물량들을 줄기도 하고 또 유동성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과 그것을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대단하고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홀더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그런 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은 잡아가는 물량이 100개, 200개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. 몇천 개, 몇만 개씩 이러고 뭉텅뭉텅 잡으니까 가격들이 이제 더 이렇게 탄탄해지고 또 아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모빅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이제 초기 홀더들이나 이분들의 어떤 그 악력이 셀 수가 없는 것 같아. 자기 믿음이나 신념이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어떤 오 작가님이라는 한 사람의 논리 구조 속에서만 이렇게 생성되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막 그런 건 없거든요.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경탄하고 본인 스스로 막 더 알아가고 이런 과정에 있고 더군다나 그 지력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도 또 재력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빅을 잡아가는 단계가 아니거든. 지금은 그래도 호기심에 처음에는 위에 보면 좀 운 좋게 오 작가님인 사람을 일찍 만나가지고 어떤 SNS 상이라든지 유튜브 상으로 만나가지고 운 좋게 어떤 이벤트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물량을 잡았는데 이 잡은 악력이 많이 없는 거죠. 지력뿐만 아니고 재력도 그렇고 오 작가님 말씀하는 거죠. 지력, 재력 하여튼 한 개 더 있던데요. 그게 약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대가 쉽사리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잠깐 헤매는 그 구간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모빅 소사이어티라든지 모빅 아카데미라든지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와중인데 진짜로 이 가격이 이제 한 챕터를 올라가려면
대기업들이 뭐 참여를 하고 그런 이벤트를 떠나서 실제로 진짜 역량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이 모빅을 뭉텅뭉텅 잡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거의 가치를 확신을 하고, 확신을 하려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막 초창기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자들 있잖아요. 제자들 같이 그렇게 탄탄한 어떤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경탄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뭐 젊고 이런 사람 분들이 비트코인 세계는 엄청나게 많잖아요. 각 분야에 안 그러면 각 지역에 쭉 산재도 있는데 모빅은 이제 초창기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비트코인하고 모빅을 이제 처음 비트코인 초창기하고 모빅 초창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모빅은 지금 하방이 의외로 탄탄한 것 같아요. 의외로 처음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 보면 진짜 겁나거든요 진짜. 근데 모빅은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초창기 펀드 운 좋게 에어드랍을 받았던 홀더들 중에도 그래도 그나마 신념이 강하고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. 근데 아닌 분들도 많다. 그게 이제 뒤섞이는 와중이고, 그 다음 챕터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냥 호기심에 들어온 분들도 많겠지만 진짜 오 작가님이나 방송이나 책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어웨이크닝을 해가지고 잡아가고 있는 분들이, 역량 있는 분들이, 그리고 재력도 조금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는 것 같다 지금.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. 시간이 걸릴 것 같다. 시간이 해결한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모빅은 그게 걱정은 안 하고, 요즘같이 이렇게 가격이 살 때 왜 나는 돈이 없는가, 월급 타가 다 뭐했노,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. 아이고, 월급 받으면 그날 돈 나가기 바빠요. 대출 이자에 애들 쭉쭉 나가면 왜 이렇게 나는 현금 항상 부족한가, 이런 생각도 들고. 난 그날 어제 아래 토요일 라방 듣고 참 좀 우울했어요. 보시는 분들도 그랬겠지만,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로 바뀌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, 우리나라가. 출산율 이야기 하시면서 한 나라가 없어지기로 작정을 했는 것다,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, 참 안타깝습니다. 이걸 왜 원인을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. 전반적인 젊은 일이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니까요. 그죠? 억지로 결혼시켜가지고 애 많이 놓게 만들고 이런다 한들 그렇게 따라할 젊은 분들도 없을 뿐더러, 그렇게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. 애를 놓으면 놓을수록 애들이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런 전쟁터 속에서 살아갈 거랄 걸 뻔히 알기 때문에, 근데 본인이 또 젊은 분들 아시잖아요. 그죠? 이게 그 전쟁터 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취업해가지고 직장 잡아서 월급 받으면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으로 내가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게 되느냐? 안 된다는 현실을 젊은 분들이 깨달아 가니까 결혼하면 손해다 이거지. 애 놓으면 부담된다 이거지. 애 부담되고 또 부모 세대를 부양을 하냐 이게. 이 현실적으로 참 막막하거든요. 그러니까 왜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,
그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국가의 정책들이 뭐 결혼하면은 신혼부부한테 대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, 그것이 뭐 그 젊은 친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느냐?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, 오히려 부채를 끌어안고 20년 30년 돈 갚아가면서 그냥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뻔히 본인들은 알단 말이지. 참 그 희망이 없는 헬조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 돌입해가지고 답도 안 나오는, 참.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오죽하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좀 그런 거 좀 귀에 속 들어왔던 건 뭐냐면, 그러면 이게 평등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? 그래가 뭐 그 미국의 그 경제 위기 있었을 때,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거 있었을 때도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집을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 하에 뭐 신용 등급이 높든 낮든 대출을 가능하게 해가 집을 사게 했는데, 이게 어느 순간 수입이 없는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해가 한 채가 아니고 두 채, 세 채를 사기 시작해가 그게 부실 채권이 돼가지고 한 방에 확 무너졌는 큰 사고였는데, 그것 또한 대책에 그 대안 방안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같아가지고, 그게 참 저로서도, 저같이 무지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도 참 난제 같아요. 이게 뭐 그렇다고 진짜 천재적인 뭐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뭐 어떤 큰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뭐를 했을 때 큰 실효가 있을까, 그런 기대는 많이 하죠. 그런 기대를 안 한다면 거짓말이지. 내가 좀 실효 있는 정책을 펴서 지금 이렇게 큰 어려운 시기에 특히 외교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, 또 국내 문제도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봉합을 좀 해가지고 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, 같은 지향점을 찾도록, 다 그러진 못하니까, 하지만 어떤 뭔가 같은 공동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그 찢어진 어떤 그 상처 부위를 조금씩이라도 이제 봉합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, 요즘 뭐 정치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 이래 보면, 유튜브도 이래 보면 상대방 서로 욕하는 거 밖에 없어가지고 상대방 욕이나 흠을 잘하는 방송일수록 그게 조회수가 높아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진영을 공격을 할 때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그런 뉴스 미디어나 이런 대중 매체를 거치지, 뭐 유튜브를 거치지 않고라도 그런 현상을 봐도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.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막 그래요. 얘가 이런 게 있다라는 유튜브가 있는 반면에 거기다가 자극적인 언어를 섞어가지고 하는 방송이 있고, 자극적이 있는 말을 한 방송 그 위에 더 자극적인 말을 섞어서 하는 방송이 있고, 그 더 자극적이게 상대 진영을 싫어하는 사람이 들으면 그래도 속이라도 시원하게, 귀라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송이 또
조회수가 높고 신뢰도가 높고 막 이렇거든. 그럼 이게 과연 이게 뉴스라고 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.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그 진영에 대한 둘 다 똑같은 것 같아. 둘 다 그 진지한 자기 당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뿌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이 당이 있어야 될 이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 당이 있어야 될 철학적인 근거들, 우리 당이 지향하는 철학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 나가야겠다, 이걸 구해내 나가야겠다, 나는 그 근거, 그 논리가, 그 근거 논리와 철학이 그 지지자들을 형성하고, 그리고 또 현실에 반영을 하고 또 구현해내고 그런 것들이거든. 그러면 당과 당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. 뭐래 싸우노? 자기 철학적인 논리 속에서 상대방 진영의 논리와 내 논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, 똑같이 둘 다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 힘든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? 어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버틸까?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? 어떤 철학이 맞느냐? 어떤 철학이 지금 상황에서 맞느냐?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해도,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뉴스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 듣는 국민들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나, 이게 생각하는 게. 아, 전마 나쁘다, 전마 저 옛날에 무슨 짓 했다, 전마 저거 옛날에 뭐 이상한 짓 했다, 나쁜 놈이다 저거,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거 싫다, 뭐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겠지. 아,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에 구현해내는 사람인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? 나는 저 사람의 그 철학이 좋아, 저 사람의 사상이 좋아, 난 저 사람의 그 논리가 이 공동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.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조금은 좀 이렇게 거름망이 안 되겠나 싶은데, 지금은 전혀 뭐 정치인 누구나도 이야기해보면, 이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거고, 그 사람이 왜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하는지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자꾸 하고, 듣기 싫은데도 계속 나와가 이야기하고 들어도 뭐 귀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, 방송들도 그렇고 그렇네요.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오 작가님 방송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우울하다 이거죠. 아, 우리 왜 하는구만. 나는 왜 안 하고 우리 애들 왜 하지? 야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지? 무슨 비전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? 열심히 해도 똑같고 열심히 안 해도 똑같고, 좀 그렇네요. 일단 출근길인데 다 왔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그냥 어제 아래 오작가면 라방 보고, 뭐 모백 가격이야 뭐 그게 뭐 저는 뭐 지금 월급이 좀 현금이 좀 난간해야 되는데, 이 가족이 문제입니다. 가족이 얼마나 쓰레기는지. 딸내미도 학교 졸업하고 난뒤 취업도 아직 안 돼가지고 군대 간 놈도 군대 가가지고도 막 내보고 용돈 돌라고 막 카톡 오고, 참네. 아빠 주머니 돈 있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. 하여튼 출근길에 이것저것 오작가면 나방 듣고, 이거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걱정 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, 또 모백이 이렇게 오락가락 헤맬 때 그냥 방송 영상 안 찍고 뭐 이러다가
아침 출근길에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. 영상 안 올리니까 또 지금 그 구독하시는 분도 없잖아요. 저 뭐 200명 갓 넘었는데. 아, 오늘 기침이. 근데 또 한 분, 두 분 나가시더라고. 예, 내가 봐도 내가 이거 말로 구독하겠노 싶은 생각이 들고, 그 예의상, 너무 막 글만 올리는 것도. 요즘 그 딥시크하고 이야기하면 재밌어요. 딥시크하고 이것저것 막 별의별 이야기 다 하는데, 대답을 잘 해주네요. 진짜 친절하게. 예, 그 대화 내용도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, 역시 유튜브는 영상을 조금씩 올려야 그래도 있는 분이라도 안 나가지. 하여튼 그때 짬짬이 또 모빅 소식도 이렇게 올리고 하겠습니다. 비트코인도 뭐 또 좋은 시장이 되면 또 자주 영상 올리고. 요번에 그 모빅 테스트 모빅 나오고 하마 또 목을 또 좀 있으면 또 나오고 이러면 또 새로운 앱도 나오겠죠, 그죠? 그것도 해보고 그때 또 영상 올리고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하루 월요일 하루 일과 좋은 하루 파이팅 하십시오.